네, 안녕하세요. 유민아빠입니다. 어, 지금 시간이 2월 24일 목요일 오전 10시 40분이 조금 안 된 시간입니다. 제가 조금 뒤에 차트 한 두세 개를 펼쳐놓고 보게 될 텐데 제가 설명하는 시점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시점에서의 이게 주가 차이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방송의 내용은요. 원전이라든지 아니면 석탄과 관련된 화학주라든지 이런 섹터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볼 거예요. 참고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뭐 증권사 리포트라든지 아니면은 주요 언론사의 기사 내용을 보고 이렇게 방송을 만들고 있는 게 아니고요. 물론 걔네들을 참고를 하기는 했죠. 참고를 하긴 했지만 순수하게 거의 뭐 100%이 스토리 전개는 스토리 전개와 결말까지 내놓는 거는 순전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뭐 어떤 공식적인다거나 아니면은 뭐 유명하신 기자나 아니면 애널리스트님께서 한 얘기가 아니다라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즉 저도 어차피 개인 나부랭이기 때문에 틀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이 점 꼭 좀 참고하시고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든 것이 미국의 시나리오대로 다 이 원전 산업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다 미국이 어, 한 1, 2년, 적어도 1, 2년, 2, 3년 전부터 모든 것들에 대한 시나리오를 만들고 그거대로 다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 시나리오 안에 원전과 원전 사업도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강한 생각이 좀 들어서 이렇게 방송을 만들어 봅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작년 5월이었죠. 예, 2021년 5월에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 의제들이 여러 개가 있었어요. 예, 뭐 남북 그 종전 선언,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의제들이 있었는데 전혀 예상치도 못하게 갑작스럽게 한 일주일, 열흘 아니다. 한 일주일, 1, 2주? 1, 2주인가? 아니면은 며칠 전인가? 저도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 어쨌든 한미 정상회담이 있기 직전에 알려졌습니다. 예, 모든 의제들은 대부분 다 먼저 알려져 있었는데 원전은 기존에 없었다가 갑작스럽게 알려졌어요. 그러면서 이때 당시 정말 원전 관련주들이 엄청나게 상승을 했죠. 예, 엄청나게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왜 미국이 원전과 관련된 이 기술과 그 다음에 향후 동반 수주, 프로젝트에 대한 동반 수주 파트너십을 제안을 했고 우리나라는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동의를 했죠. 같이 서명을 했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이거를 따로따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 바로 저도 어제 장중까지만 해도. 근데 어젯밤과 오늘 새벽에 미국 원전주들이 좀 올랐어요. 예, 미국 원전주들이 좀 원전과 그다음에 우라늄 관련주들이 좀 올랐는데 어,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기존의 원전 관련주들의 어떤 스토리나 이런 전체적인 분위기들을 갖다가 쭉 한번 이어봤습니다. 이어봤더니 왠지 이게 다 짜여진 각본에 원전이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갖다가 좀 설명을 해보려고 그래요. 자, 뭐 논리는 간단합니다. 뭐 이미 제가 지난 22일이었죠. 22일 그 다음에 23일 날 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왜 러시아에 이렇게 반감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가 뭐 이 지금 현재 러시아의 관계가 왜 이렇게 악화됐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쭉 설명해 드리는 동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드렸고 그리고 바로 어제죠. 23일 날 어제는 미국 입장에서 그죠? 미국 입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1950년대부터 무슨 일이 있었고 뭘 추진해 왔는지를 쭉 설명을 해드리는 거를 갖다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글로 써드렸어요. 근데 얘네들을 하면서 원전하고 한번 엮어봤더니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져요. 기가 막히게. 무슨 말인지 지금부터 그걸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이거는 뭐 미국 그 우라늄 및 그 다음에
그 원전 관련주들이죠. 원전 관련주들이고, 그리고 이제 여기 밑에는 우리나라의 원전 관련주들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기사 하나가 눈에 띄었냐면요. 어떤 기사가 바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송출된 기사예요. 예. 자, 뭐 제가 이렇게 직접 해석은 잘 못합니다. 예, 영어 실력이 안 좋아서. 그래서 파파고한테 물어봤어요. 예, 주로 이제 구글 번역기보다는 파파고, 네이버 번역기를 좀 사용을 하다 보니까 파파고에 물어보니까 이렇게 답변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조금 더 다듬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노스트림2 가스관 승인 중단 조치는, 예, 미국 정부가 진행한, 예, 중단 조치는 뭐 당연히 독일과 러시아 가스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첫 번째 조치이며, 맞죠? 이 때문에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은, 이제 여기는 제가 좀 다듬은 겁니다. 특히 러시아산 천연가스 의존도가 높은 유럽 국가들은 다른 천연가스 공급선을 찾아야만 하는 상황에 처했다라는 기사예요. 예, 이게 월스트리트 저널에 어제 이제 송출이 됐거든요. 그럼 뭐 당연한 거죠. 우리 뭐 너무 쉽게 알 수 있는 거죠. 지금 이게 문제죠, 사실은. 이것 때문에 국제유가가 뜨고 천연가스가 뜨고 각종 원자재 가격들이 상승할 것이다라는 게 그게 문제잖아요. 그죠? 네. 자, 뭐 당연한 건데 이게 사실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뭘 생각을 했냐면 그 어, 뭘 생각을 했냐면 어제죠, 어제. 예, 어제 23일 날 대우조선해양이 굉장히 강하게 상승을 했어요. 대우조선해양뿐만 아니라 뭐 그 현대중공업 쪽이라든지 삼성중공업 이런 조선사들의 주가가 굉장히 강하게 급등했는데 왜 급등을 했죠? 예, 독일이, 예, 독일을 비롯한 유럽 일부 국가들이 미국으로부터 셰일가스, 즉 이 LNG죠, LNG, 예, LNG. 이 천연가스를 갖다가 수입을 해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LNG 전용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선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선박 발주량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굉장히 강하게 급등을 했습니다. 예, 맞는 말이죠. 맞는 말입니다. 자, 이 조선주들한테는 당연히, 예, 호재예요. 예, 호재일 수 있을 겁니다. 당연히. 그런데 조금만 좀 머리를 좀 굴려봤어요. 예, 이게 선박만 가지고 되나? 아니에요. 아닙니다. 자, 일단은요. 예, 제가 이거 어제 설명드린 건데, 예, 일단 여기까지만 생각을 하시고, 예, 미국 나토를 통한 동진 정책이 독일의 메르켈 총리와 일부 유럽 국가의 반대로 우크라이나 직전에 멈췄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제가, 네, 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메르켈 총리가 지난해 12월 정치권에서 내려오자마자도 아닙니다. 사실은 그 전부터 진행됐어요. 자, 이거를 잘 연계를 해보도록 할게요. 뭐냐면은 우리나라와 원전 협약을 한 거는 작년 5월이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미국이 뭘 했냐면은, 예, 미국에서 뭘 했냐면요. 그 전부터 이 독일에 대해서 계속 압박하고 있었어요. 독일을 뭘로 압박을 했죠? 야, 너네들 노드스트림 2 가스관 그거 하지 마 라고 계속 압박을 했고요. 실제로 이 후반기 공사 부분을 담당하고 있었던 스위스 기업이 있어요. 예, 올시라는 기업인가? 뭐 그런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스위스. 예, 그 기업이 마지막, 예, 작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제재까지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사가 중단된 바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작년 7, 8월 혹은 8, 9월, 그러니까 독일 군대가 언제 진입했죠? 11월부터 우크라이나 접경지대로 이동을 했죠. 그 전 기사를 한번 뒤져보세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 미국이 계속 독일을 압박했고 독일은 그거에 대해서 민기적거리면서 우리 할 거다라는 식으로 계속 응수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요 제가 말씀드린 요 그 스위스 기업 있죠. 요거에 대한 제재를 통해 가지고 실제로 공사가 중단된 바도 있어요. 이것도 다 기사가 나온 바 있습니다. 미국이 집요하게 독일을 갖다가 이 노드 스트림, 예, 가스관, 예, 두 번째, 예, 이 부분을 갖다가 집요하게 방해를 했다라는 것이죠. 방해를 했는데 잘 보시면 우리나라랑 5월에 한 뒤에 곧이어서 한 2, 3개월인가 뒤에, 그러니까 여름 후반부 정도쯤에 우크라이나가 공식적으로 뭘 했냐면요. 우리 유럽의 하나의 국가로서
나토 가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공식적인 선언을 했습니다. 여기에 푸틴 대통령이 굉장히 노했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11월부터 군대를 갖다 보내기 시작한 거예요. 예, 보내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뭡니까? 예, 에너지 대란이 나올 걸 뻔히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예,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러시아산 천연가스 비중이 80% 이상이래요. 뭐 독일뿐만 아니라 웬만한 국가들은 10에서 최대 7, 80%까지 러시아산 천연가스에 기댄 그러한 에너지원을 갖다가 돌리고 가동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끊기게 되면 어떻게 되죠? 미국 하나만 가지고 안 되죠. 안 됩니다. 미국 하나만 가지고 안 돼요. 그럼 여기서 하나 여러분들 잘 생각할 게 아까 조선 얘기를 해드렸죠. 그죠? 조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비단 조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단순하게 에너지 가격이 오르니까 요것만 가지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물동량이 미국에서 유럽으로 가는 LNG 전용선만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뭐냐면은 독일 같은 경우는 탈원전한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원전이 2개밖에 안 남았어요. 이마저도 올해 본격적으로 해체 작업이 들어갑니다. 즉 제로가예요. 원전이 제로가 됩니다. 그런데 많은 유럽 국가들 중에서 탈원전을 갖다 그동안 많이 해왔기 때문에, 프랑스도였죠. 영국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수의 원전을 갖다가 많이 해제를 했어요. 중단을 시켰어요. 중단을 시키고 석탄 발전소를 많이 뭡니까? 이것도 해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LNG 발전소, 그러니까 이제 천연가스 발전소와 그 다음에 각종 신재생 에너지로 대체원을 갖다가 썼죠. 대충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대체원을 쓴 상태입니다. 그런데 천연가스가 딱 끊겨버리면 미국밖에 그 대안이 없다라고 하는데, 미국이 준다 하더라도 미국은요, 우리나라 그리고 일본 그리고 중국 등으로부터, 즉 동북아시아 이 3개국이 미국의 셰일가스, 즉 천연가스를 갖다 대량 장기 계약을 통해 가지고 도입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유럽의 일부를 줘야 돼요. 미국이 추가 생산해 가지고 유럽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양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오케이 했죠. 한국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쪽으로 논의하겠다라고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자, 그러나 그래 봐야 일부밖에 안 돼요. 이 엄청난 양을 갖다가 유럽으로 보내줘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여기서 선박만이 부족한 게 아니고요. 또 뭐가 부족하냐면 바로 이거예요. 제가 요거를 좀 이렇게 해왔는데, 이게 뭐냐면요, LNG 터미널이라는 거예요. LNG 터미널. 배가 싣고 갔으면은 어디단가 쏟아 놔야 될 거잖아요. 그죠? 이 가스관을 보관하는 것이 바로 LNG 터미널이래요. 이 에너지 터미널이 독일 같은 경우는 하나밖에 없다고 합니다. 하나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아무리 선박이 많고 아무리 뭐가 한다 하더라도 천연가스를 미국에서 아무리 백날 준다고 해도 이거를 보관할 수 있는 창고, 시설이 없다라는 거예요. 태부족이라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줘도 못 받는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급한 대로 석탄 발전마저 돌려야 돼요. 물론 이건 아셔야 돼요. 노드스트림 그 가스관은 아직 승인이 안 났죠. 여기서 도입하는 건 없어요. 근데 노드스트림 1이라든지 다른 가스관들은 중단된 바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지금 러시아에서 공급받고 있어요. 당장 미국에서 도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허나 거기마저도 끊겨버리면 말 그대로 에너지 대란이 나오는 겁니다. 에너지 대란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마저 끊기면. 근데 아무리 준다고 해도 얘네들은 못 받아요. 이런 시설들이 없어서. 그럼 이걸 새로 지으면 되지 않냐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게 만만치 않대요. 왜 만만치 않냐? 하나를 건설하는데, 아까 보셨던 LNG 터미널이라는 걸 하나를 생산하는데 최하 5년에서 6년이 걸린대요. 이마저도 지금은 친환경 탄소 중립 하기 때문에 수소까지 같이 보관할 수 있는 터미널로 지어지도록 법이 완전히 바뀌어져 있대요. EU에서.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예를 들어 가지고 1억 달러면 하나 짓는 거를 지금은 이것보다 훨씬 더 가격이 올라가 있고요. 이것 때문에.
그런데 최근에 인플레이션으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을 했죠. 이것 때문에 더 올라간 거예요. 말 그대로 굉장히 깝깝하게 된 형국이다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예, 어마무시하게 깝깝하게 된 형국이에요. 이젠 대충 이해되시죠? 이제 대충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독일이든 아니면 다른 유럽 국가든 만약에 다른 가스관마저 중단이 됐,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터진다 했을 때, 터진다 했을 때 다른 가스관마저 다 막혀버리면 급한 대로 석탄 발전소 등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화석 에너지를 다시 쓸 수밖에 없어요. 이게 가장 빠르기 때문에. 그러면 석탄 가격 같은 게 오르겠죠. 그러면 여기 석탄에 의한 그 뭡니까? 예, 뭐 화학주들 있잖아요. 롯데케미칼 뭐 이런 기업들. 예, 이런 기업들의 뭡니까? 예, 그 기업들도 지난해 그랬었죠. 중국에서 석탄가 오르니까 뭐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우리나라는 뭐 나프타가 다른 방식이기 때문에 예, 우리나라가 반사이익을 받았다라고 하잖아요. 예, 그런 식의 어떤 수혜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원전 또한 뭐가 되죠? 독일은 그나마 바다를 끼고라도 있어요. 그죠? 바다를 끼고라도 있습니다. 그런데 동유럽 국가들 중에서는 상당수는 바다가 없습니다. 예, 바다가 없어요. LNG를 도입하는데 굉장히 깝깝해진다는 거예요. 예, LNG를 도입한다는데 LNG를 도입하는데 깝깝해지냐 보니까 원전 수요가 상당히 높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겁니다. 자, 이거를 갖다가 고민해 보면은 그저 우리는 지금까지는 EU의 텍소노미에서 뭐였습니까? 예, 텍소노미에 원전이 포함되면서 이에 따라서 동유럽 국가들이 원전을 좀 더 짓겠다라는 정도만 생각을 했잖아요. 그죠? 프랑스 뭐 이런 나라들도 예.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요번에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원전에 대한 프로젝트가 상당히 많이 급증할 가능성이 높아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왜 러시아 천연가스가 끊기거나 물론 전쟁이 안 난다 하더라도 미국은 얼마든지 천연가스에 대한 중단을 갖다가 서유럽 국가들을 조장할 가능성이 있고 이게 만약에 중단이 가스가 한두 개라도 중단이 돼버리면은 서유럽은 말 그대로 초토화됩니다. 이러면서 석탄 가격은 엄청나게 폭등을 할 수 있고요. 이와 함께 원전에 대한 어떠한 수요도 신규 프로젝트도 상당히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5, 6년, 6천년 걸리는 거 원전은 10년 걸린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 이럴 바에는 이거 짓겠다. 그리고 원체 언제 또 이런 에너지 가격 폭등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불안감에 여기에 대한 수요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SMR에 대해서. 그래서 루마니아 뭐 이런 나라들이 다 SMR로 해가지고 이번에 발주를 냈죠. 예. 아마도 그렇게 이어지는 것을 미국은 처음부터 염두를 해두고 자기네들의 어떠한 원전 기업들이 못 가지고 있는 몇몇 가지 설계와 그 다음에 포기해서 못 가지고 원래 가지고 있었는데 포기했죠. 그러면서 다 잊혀져 버렸어요. 기술 발전이 이어지면서 그러면서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한국 그런데 또 가성비는 최강이에요. 전 세계에서. 이러다 보니 야 우리가 특허랑 핵심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수주전까지 해서 우리가 수주할 테니까 너네들이 뭐해? 예, 너네들은 예, 여기서 기자재, 각종 설계와 기자재 공급, 그 다음에 시공 좀 맡아줘. 라고 한 케이스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지금 루마니아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디죠? 헝가리인가요? 헝가리인지 어딘가. 거기 두 곳도 지금 거의 미국은 확정됐고 미국으로 거의 돌아섰다고 그러죠. 어느 나라는. 거의 미국이라고 확정돼 있다시피 합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막 그렇게 나와요. 예, 미국 만만치 않게 비싼데. 근데 그 베이스로 우리나라 기업들 있죠. 뭐 삼성물산, 예,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두산중공업 등 당연히 한전기술 다 포함되어 있고 한전기술은 전 세계 유일하니까 설계 시공 기술이 설계 기술이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그 뒤에 미국의 원전 기업 그 뒤에 베이스로 다 깔려 있어요. 얘네들이 수주하면은 결국에 이쪽에서 다 공급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일부는 뭐 계약 자체도 한국 기업이 하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죠. 예, SMR이든 아니면 대형 원전이든 간에 이런 케이스도 있다고 합니다. 자, 미국은 이것까지 계산해서 집어넣은 게 아닌가. 그래서 5월 달에 그렇게 협약식을 맺어놓은 게 아닌가. 예,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협약식이 있고 난 후에 또 미국 SMR 이 기업 미나 아니면 원전 기업에 대한 투자, 우리나라 기업의 원전 기업, 미국 기업에 대한 투자도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분명히 요 부분에 대한 어떠한
그것을 이런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를 갖다가 다 이미 다 각본을 짜놓고 진행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보고. 너무 꾀가 잘 맞춰지더라고요. 너무 꾀가. 자, 그러면 단순하게 이제 우리는 뭐 조선주만 볼 것도 아니고 조선주만 본다. 조선주 봐도 좋겠죠. 조선주뿐만 아니죠. 조선주뿐만 아니라 석탄과 관련된 여기에서 부수적인 반사이익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섹터들, 화학 같은 그런 업체들, 대형 화학주라든지 이런데, 그리고 여기에 또 플러스 알파로 뭐예요? 원전, 이런 부분들까지도 여러 좀 챙겨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좀 했습니다. 대단한 나라인 것 같아요. 정말로 대단한 나라인 것 같습니다. 뭐 뉴스는 이미 많이 보셨을 거예요. 유럽의 러시아의 에너지에 유럽이 기속되어서 러시아 품으로 들어가는 게 못마땅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거를 막아버리기 위해서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를 더 부풀리고 있다는 얘기도 있죠. 실제로. 그러면서 우리 천연가스 줄게라고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우리 천연가스만 줄게예요? 아니에요. 야, 프랑스나 이런 국가들, 프랑스라든지 이런 국가들한테 비싸게 너네들 그 원전 시공 맡길 거야? 우리가 싼 값에 해줄게. 저렴하게 해줄게. 이게 지금 미국에선 되는 거거든요. 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것도 다 짜여진 각본 같았다. 그 안에 원전이나 이런 것도 다 포함되어 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방송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방송 시간이 좀 길어졌어요. 원래 좀 항상 짧게 만들려고 노력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어쨌든 요런 점 감안해서 아마 원전에 대한 이슈가 한 올해 안에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 동유럽 혹은 서유럽 국가들까지도 좀 더 확대되지 않을까. 특히 EU 텍소노미가 확정되면은 이걸 기준으로 해서 프로젝트들이 막 이렇게 좀 나라별로 계획을 갖다가 좀 많이 발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한번 참고해 보십사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방송을 만들어봤습니다. 이상 유민 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